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백지. 25살의 회사원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취직을 하고도 독립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부모님께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월급 타면 꼬박꼬박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성실한 딸이고, 부모님은 우리 딸은 효녀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신다. 부모님과 유대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나는 지금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거의 없고 남친을 집에 데려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고 모태솔로는 아니다. 우리 회사 거래처인 택배회사 직원으로 처음 알게 된 남친과 벌써 교제한 지 2년이나 됐다. 나의 남친 한진상은 나보다 18살이나 많지만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 완전 동안이다. 그 사람은 나를 아껴주고 싶다며 결혼 전까지는 절대 둘이서 호텔에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그런 그의 절제력과 분별력이 나에겐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어졌다. 2년이나 사귀다 보니 친구들에게는 남친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강하게 반대하셨다. 나이 차이가 18살이나 나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전환점이 찾아왔다. 남친한테서 잠깐 나오라는 연락이 와서 항상 만나는 카페로 나갔다. 그러자 남친이 꽃다발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웬 꽃다발이야? 내 생일은 아직 멀었는데? 이거 생일 선물 아닌데. 그럼 무슨 의미야? 백지야, 나랑 결혼해줘. 라면서 청혼 반지를 꺼냈다.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지를 이젠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고마워요. 내 답은 물론 예스야.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허락을 받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알아. 허락해 주실 때까지 내가 끈질기게 찾아뵐게. 남친의 강한 의지를 보자 더욱 믿음이 생겼고 부모님도 만나보시면 반드시 허락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우리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매주 같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은 남친을 직접 만나보고도 여전히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셨다. 나이 차이가 많은 게 가장 큰 이유였지만 엄마는 남친의 진심까지도 의심하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결혼 허락을 청한 지 벌써 2달째. 어머님, 아버님, 백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빠, 제발 이제 그만 허락해 주세요.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넘보는 은큼한 놈을 뭘 믿고 내 딸을 맡겨? 어림없는 소리. 아빠, 그거 오해야. 진상 씨는 나랑 지금까지 사귀면서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 단둘이서 외박은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그 약속 한 번도 어긴 적 없단 말이야. 우리 2년 동안 지킬 거 지키면서 정말 순수하게 만나고 있다니까? 그래? 백지는 제가 평생 동안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그렇게 확고하다면요. 당신 지금 허락하는 거예요? 대신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니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남친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마침내 결혼을 승낙하셨다. 승낙이 떨어지고 나자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머지 결혼식 준비는 차질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다. 청첩장을 보낼 하객 명단을 살펴보다 남친 쪽에 유독 애들이 많은 게 눈에 띄었다. 근데 진상씨 쪽 하객 명단에 왜 그렇게 애들이 많아? 다 친척들 애들이야. 그렇구나. 가볍게 대답하는 남친 말에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그렇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우리 결혼식도 정해졌는데 이제 둘이서 하룻밤쯤은 같이 보내도 되지 않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결혼식 끝나고 혼인신고하면 매일 같이 있을 텐데 뭘.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 무슨 죄도 아니고. 장인 장모님이 내가 널 지켜준 것 때문에 허락한 거 잊었어? 좀만 기다려. 진짜 못 말려. 이미 부모님 허락받은 지도 오래인데 같이 밤을 보내는 것에 대해 완강히 버티는 남친이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혼식 당일날이 됐다. 결혼식에는 친척들, 친구들, 수많은 하객들이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주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신랑 쪽 하객은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전부였다. 자기 쪽 하객 원래 이렇게 적었어? 그게 다른 일 때문에 못 온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섭섭하다. 남친의 하객이 너무 적은 게 석연치 않았지만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온다는 남친 말을 믿을 수밖에. 결혼식이 시작되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을 보며 아빠는 눈시울을 적셨고, 그런 아빠를 보며 친구들도 덩달아 훌쩍거렸다. 결혼식 이벤트도 무르익어갔고 절친의 스피치 시간이 됐다. 나와는 초딩 때부터의 절친인 친구가 스피치를 하자 모두들 감동하며 같이 울고 웃었다. 신랑 친구의 스피치 순서가 됐고 남친의 학창시절 친구가 마이크 앞에 섰다. 하지만 그 스피치는 듣고 있던 나와 하객들을 모두 마린못이 되게 만들었다. 준성아, 결혼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에 4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될 결심을 한 신부님, 정말 용감한 신부님과 바다보다 깊은 아량을 가지신 신부 부모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백지씨, 진상이와 또 4명의 아이들과 언제까지나 행복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먹이며 말하는 신랑 친구를 보며 하객들은 모두 어리나간 사람들처럼 멍해졌다. 자연히 내 시선은 4명의 아이들을 향했고 다시 보니 모두 남친과 쏙 빼닮아 있었다. 그제야 남친에게 아이가 넷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절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멘붕이 왔다. 애가 넷이라니? 저 애들이 다 당신 애들이 맞아? 그걸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있었어?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사실이야. 진상아, 신부가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면서. 그럼 그게 거짓말이었니? 너 애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결혼할 생각이었냐? 우리 부모님이 격노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신랑 쪽 부모님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걸 알고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화를 냈다. 축하와 감동으로 물결쳤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남친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고 그 옆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던 남친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애가 넷이라고 말하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던 거지.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감쪽같이 속여놓고 그럴 생각이 없었다니. 말이야 방귀야. 남의 딸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그따위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 통할 것 같아? 아빠는 남친한테 달려들어 끝장을 볼 기세였지만 다행히 친구들이 중간에서 막았다. 내가 첫인상부터 어딘가 찜찜하다 했는데 설마 이 정도로 의흉한 놈일 줄은 몰랐네. 이 결혼은 무효야. 2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결혼 비용은 그쪽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해. 나쁜 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백자, 나랑 같이 애들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면 되잖아. 너라면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충분히 가정도 돌볼 수 있어. 내 월급 보고 프로포즈 했니? 애들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결혼 비용 혼자서 부담 못해. 애가 넷인데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할 문제고. 백지야, 가지마. 나랑 제발 결혼해줘. 꿈 깨. 그 후 그 인간은 이혼 경력이 3번에 그중 한 엑스부인이 친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애들까지 합치면 애가 6명이나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인간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다 보니 나랑 결혼해서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 자기는 교육비를 담당하고 나는 생활비를 담당해서 지금보다 여유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야무진 꿈을 꿨던 거였다. 그 인간의 진짜 속셈을 다 알게 된 나는 결혼 파기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축의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줬고 결혼식 비용은 그 인간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 인간은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외박은 애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성실한 아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결혼이 파탄난 후에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나로서는 그동안 나를 속이고 기만했던 사실을 도저히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깔끔하게 그 인간과 손절하고 털고 일어나 오직 나 자신만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그 인간은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결혼식 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고 결국 자기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고 한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좀 더 일당이 센 일을 찾아 나섰고 지금은 노당 강도가 센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애들도 키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한다. 남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했던 자,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선 혹독한 시련이 기다릴 뿐이다. 물론 힘들게 번 돈은 모두 위자료로 갚아야 되고,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다시는 그런 얄팍한 인간에게 속지 않기 위해 진짜 성실함과 가짜 성실함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결심했고, 연애에 대해서 더욱 신중해졌다. 그리고 1년 후, 이번엔 동갑내기 남자를 만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실한 사람이란 확신을 갖게 됐고, 지금 그와 함께 살고 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는 가치 있는 사랑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